과학기술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위치는 좀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기를 따라간다라는 건 저 혼자 생각은 정몽준 의원의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재산 평균 뭐 이런 거 내거든요. 그럼 빼고 평균 냅니다. 정몽준 의원 빼고 평균. 한국 아이돌 누구누구가 어떻게 차이가 순위가 어떻게 매겨? BTS 빼나? 그러네요. 자기들 원래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 점점 똑똑해지네. 이게 뭔 공식적인 소리야.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그 제목이 재밌네요. 넘사벽. 예, 넘사벽이에요. 예.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과학기술 분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 막 초까지만 해도 심심치 않게 무슨 포럼이나 세미나 가면 정말 어느 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말들을 하셨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IT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조금이라도 앞서 있을 때 더 화이팅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작년 초 재작년까지 막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들으면서 이게 뭔 공식적인 소리야. 뭐 좀 스토리를 얘기 드리면 제가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과학기술에서는 지금 우린 도대체 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하고 중국을 빼고 생각해 보면 한국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미국하고 중국 왜 빼시고 얘기하세요? 에이, 안 돼요. 넘사벽에 이래서 이제 그때 넘사벽이란 말을 말씀을 드는 거군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거기를 따라간다라는 건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은 정몽준 의원이 그분은 이제 그 국회의원은 아니시죠. 그냥 아산재단 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의원 할 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재산 평균 뭐 이런 거 내거든요. 그럼 빼고 평균 냅니다. 정몽준 의원 빼고 평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고 얘네 둘은 너무 그냥 자기네들끼리 기자님, 여기서는 그런 느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젊은 시청자들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국 아이돌 누구누구가 어떻게 차이가 순위가 어떻게 매겨? BTS 빼나? 그러네요. BTS를 빼놓자.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연구위원도 한국분이니까 한국 혼자 생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은 또 뭐 아시겠지만 자기들 원래 잘한다 그러잖아요. 뻥이 좀 심하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런 연구를 저기 너무 쓸데없이 깊이 파서 권태스럽다는 그 일본에서 그것도 걔네들은 좀 그러면 좀 우리가 일부 데이터만큼 믿어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매니악한 오타쿠들이 한 게 아니라 일본 국책기관, 정부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니군요. 얼마 전에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신문에서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를 한 건데요. 첨단 응용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초과학. 논문 수를 집계를 해본 거예요. 근데 논문 수도 사실 근데 중국이 좀 거품이 많은데 양 채우기 하느라고 걔네 막 부실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또 일본 애들이니까 그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뭔가 좀 걸러냈겠죠.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논문 수 1위 했다, 세계 1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들으면서 얘는 또 이거 야 몇 월 며칠까지 한 교수당 몇 개씩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문제잖아요. 그 논문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양으로는 항상 앞서가는 나라니까.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단순히 양을 비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량적 평가는 안 하고. 그리고 일본 본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과학특허정보조사회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조사회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되 그 조사 결과가 결국엔 뭐냐면 전문가, 그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동료 평가, 뭐 피어 리뷰라고도 하죠. 그걸 바탕으로 요거는 쓸만한 곳이다, 쓸만한 논문이다. 동료 평가라면 나도 논문 쓰는 그 전문가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업계의 꾼들이 요거는 인정한다. 그것들을 추려서 따져봤더니 그거 괜찮은 평가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동료들이 인정하는 것까지 알짜배기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모았더니 얘네들 점점 똑똑해지네. 그래서 중국이
앞선 건 얼마 안 됐습니다. 보니까 원래 뭐 독보적인 1위는 미국이었는데 중국이 2000년대 초반, 2005년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더니 이제 이 논문이 결국에는 2016, 17, 18년을 통계 내서 평균을 낸 3년 평균이더라고요. 그게 중국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총 30만 5,927편. 하여튼 얘네 숫자는 어떻게 넘사벽이야 진짜. 예. 숫자는. 그리고 미국이 바로 2위라서 28만 1,400편. 한국은 통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언론 걸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순위 안에 들어가야 뭘 넣죠. 예. 악의적으로 뺀 거 아닐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5위 안에 들어가면 있을 텐데. 5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예. 이게 그래서 참 뭐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계속 우리가 기초과학이 좀 계속 사람이 좀 모자르다, 부족하다,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씁쓸하네요. 예. 수만 망은 뭐 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딴지는 걸어야죠. 예. 또 니케이가 또 더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조사가 피인용 지수까지 조사했다. 피인용 지수. 피인용 지수라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쓸 때 어떤 논문을 인용하거나 뭐 참고했다 이런 인용, 피인용 사례가 맞습니다. 그것도 설마 중국이 1위인가요? 예, 그것 역시도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2위. 1위와 격차가 거의 없는 2위. 그럼 당연히 1위는 미국입니다. 야, 무서운 애들이네. 예, 이거는 피인용 수가 많은 논문,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논문만 따졌을 때 거기에 점유율이 1위가 24%, 약 25%가 미국. 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한 다음 조사 보고 때는 당연히 추월할 수 있죠. 추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이미 그 양에서는 추월했고 이 피인용 사례에서도 추월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게 첨단 기술이 그냥 점프해서 막 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겠네요. 이제 뭐 엄연히 따지면 자연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리 있는 말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수치를 얘기를 안 드렸는데 22%입니다. 그래서 약 2에서 3% 차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추월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뭐 격차 없는 1, 2라고 보면 되겠고요. 누가 뭐가 어느 분야에서 좀 앞서고 있느냐. 중국이 재료과학, 화학, 공학, 수학. 와, 그러면 나중에 소부장 쪽도 그럴 수 있죠. 중국이 앞설 수 있겠다라는 어떤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미국이 앞선 것은 의학, 기초생명과학, 흔히 말하는 바이오 영역입니다. 그냥 제가 든 생각은 이제 일반 공학 관련 기술에서는 우리가 앞서면 중국 입장입니다. 이제 남은 건 바이오네. 바이오로 곧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번 역병. 요게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저도 되겠네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역병으로 인해서 워낙 힘든 충격을 받았으니까. 야, 여기에 그러면 막 그냥 민간군이 다 합쳐가지고 그냥 막 몰빵하고 있겠는데요? 역병 관련한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뭐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미국은 자기네들이 앞서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안 따라잡히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여기가 또 새로운 미중 갈등의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웨이 제재하고 틱톡, 위챗 다 제재하고 나서 이제 다음 전쟁판은 또 뭐 잘 나가는 바이오 중국 기업이 만약에 나오면 여기도 제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결국 한국인데요. 그렇죠, 우리죠. 항상 제가 중국 관련해서 기사를 쓰면서 결국 느끼는 거는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좀 하게 돼서요.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건 역시 대단한 투자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기술도 눈치 안 보고 그냥 투입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뭐 정부에서 어느 뭐 기관이나 회사의 특정 기관에게 막 그렇게 하면 막 여기저기서 난리 나고 왜 걔만 줘 뭐 무슨 뭐 유착 관계가 있는 뭐 이런데 중국은 그런 눈치 안 보고 막 그냥 붙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 보면 뭐 압도적입니다. 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약 600조를 과학기술 연구에 투입을 한다고 600조. 하니까요. 한국 돈 600조죠? 아유. 미국하고 비교해도 거의 유사합니다. 미국이 600조 좀 넘게. 아니, 우리나라 올해 정부 예산은 500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부 1년 정부 예산을 보다 더 상회하는 숫자를. 물론 덩치를 비교해야죠. 미국과 중국의 덩치와 우리 덩치를 바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 투자만 보면 한국도 열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과학기술연구개발비가 86조입니다.
정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면 500조니까 굉장히 많이 투입해 주는 건 맞구나. 예,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봐도 5위랍니다. 액수로 보면. 예. GDP 대비 비율로 보면 더 앞섭니다. 1위입니다. 그렇죠. 인구. 예, 비율로 보면 인구, 4.8%예요. 우리는 뭐 한 80몇 조밖에 안 되더라도 네, 이걸 아주 압축적으로 컴팩트하게 잘 쓰면 예. 또 어떻게 좀 네. 그냥 한번 맞짱 한번 붙어볼 수 있겠죠? 그나마? 그렇다고 어떨까요? 생각이 드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 식사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연구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국의 첨단 기술, 과학 기술 아 맞다. 처음에 화두가 그거였지. 예. 아.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넘사벽이고 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좀 문제라고 보세요?라고 했더니 연구 기술이나 좀 실력이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잘하는 데는 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점이 뭐니까 근데 중국은 연구기관 중에서 특히 대학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너무 많이 하고 예. 대학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실제 기술로 발전시키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중국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북경대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가 맞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예. 기업 정도가 아니라 그룹인지. 예. 그 대학교 1학년 초년생부터 그냥 작정하고 양성하고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작정하고 양성하고 연구하는 건 우리도 하죠. 카이스트도 예. 하고 뭐 다른 연구. 근데 우리는 단절이 되니까 어느 정도. 예, 그게 물론 같습니다. 저희 뭐 언론 보도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하면 무슨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했다. 뭐.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어디 상품으로 나와가지고 불티난 듯이 팔리고 그다음에 뭐 맞아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이런 걸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안타까웠다라는 것 같고 이 연구위원님 말씀도 안타깝지만 네. 그냥 부러워밖에는 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시장이 큰 거고 맞습니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그 규모의 경제 힘과 예. 두 번째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힘으로 네. 이렇게 밀고 나가는 뭐 대학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이 정도 규모에선 그렇죠. 사실상 일어날 수 맞습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토대는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안타깝지만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또 우리 한국인들은 예. 항상 뭔가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위기에 생길 때는 맞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예. 그런 민족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맞습니다. 그 과학기술이나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걸 조금만 예. 선순환시키기만 해도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또 정치의 힘, 정부의 규제 뭐 이런 거랑 정책, 정치 이런 것들이 예. 좀 잘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업계와 정치계와 정부 일각에서 좀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